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정 잘 보내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구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뭐 노는 날도 없네요, 이제 공부만 이제 좀 약간 정리를 잘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교재 214페이지 부동산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이 그저께 모임 갔다가 교수들 모임 갔다가 몇 분 만나서 식사하면서 그랬는데 우리 아시는 분이 이번 인력관리공단 추천으로 부동산 정책심의위원회로 들어갔더라고요. 정부 이제 마지막 그 뭐만 받았는데 얘기 영 나누다 보니까 중개사 시험 바꿀 거냐 안 바꿀 거냐 물어봤지. 그분은 국토교통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듣고 여러분 말도 듣고 근데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감옥 뭐 바뀌는 것은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응시인원 접수자가 아니고 여러분 2차 응시인원이죠. 시험 치잖아요. 그럼 또 이제 집에 가신 분도 있고 하여튼 2차 응시인원에 20에서 25% 정도 합격을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공부 그러니까 보통 한 16, 7만 명 치죠. 2차 최종 2차 칠 때. 그래서 6, 7만 명이 25니까 한 16,000명에서 한 2만 명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요. 얘기 듣다 보니까 뭐 최소 합격률이라고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8회인가 9회인가. 그러니까 이런 최소 합격이라는 것은 응시인원에 예를 들어서 20%인데 거기에 못 들면은 추가로 계속 합격시키는 그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실시했대요. 옛날에. 그건 몰랐는데 그 얘기를 뭐 얘기 들으면서 그런 것도 있었나 했는데 한 번 있었대요. 그게 그때 당시에 뭐 18,000명인가 뭐 했는데 하여튼 뭐 좀 그래서 문제는 그러니 뭐 난이도가 급격히 어려워지는 건 없고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는 뭐 20에서 25%니까 하여튼 제가 보기엔 한 2만 명 가까이 합격을 하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합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투자 보겠습니다. 이 투자는 이 현재 돈을 지출을 해야 미래의 수익을 얻어요. 그래서 현재의 현금 지출은 돈이 나가는 거고 돈이 들어오는 건 현금 수입입니다. 미래의 돈이 들어오는 거죠. 투자로부터. 그래서 미래의 현금 수입과 뭐를 한다? 교환을 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부동산 개발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미래의 불확실성의 개발 투자를 해요. 그러면 항상 뭐가 존재하죠?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현재의 확실한 소비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한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보면은 투자는 부동산을 우리가 뭘 한다? 취득을 해야 돼요. 자, 이 취득을 할 때는 우리 총 투자한 금액이 있습니다. 자, 총 투자한 금액이 총 투자한 자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5억이면 5억을 투자를 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죠. 자, 그럴 때 취득을 하면은 우리가 일정 기간 뭐를 한다? 여러분 보유를 하는데 이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뭐 하죠? 처분을 하는 단계가 투자예요. 자, 이 투자에 있어서 총 투자한 금액이 있는데 이 총 투자한 금액은 내가 투자한 금액이 있어요. 이걸 자기 자본이고 또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뭐를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 타인 자본이 차입금을 얘기합니다. 차입금. 자, 이 자기 자본을 우리 전문 용어로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해.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 시험 문제는요, 자기 자본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또 지분으로 또 출제하기도 해요. 자, 타인 자본은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이자가 없는 무이자 타인 자본이 있습니다. 또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이 있죠. 자, 요즘에 여러분이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 중에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이 전세, 금 또는 뭐죠? 보증금이죠. 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을 때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이자 없이 어떻게 돼?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은 금융기관에 뭐를 의미하죠? 대출금.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저당 또는 뭐라고 한다? 저당 투자액. 예?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저당 또는 저당 투자액이라는 또 전문용어로 사용합니다. 자, 그랬을 때 투자의 장점은 보유기간 동안에 뭐가 나타나죠? 임대료 수입이 있죠. 우리 임대료 수입은 연간 계산해요. 그럼 보유는 몇 년? 임대료는 연간 계산해야 되니까 1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 1년 이상. 그러면 이때 임대료 수입을 시험 문제는요, 뭘로 출제하냐면 전문용어로 출제하죠. 소득, 이득으로 출제를 해요. 이 보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소득, 이득이라고 하고 또 처분 시에 처분 가격과 취득 가격의 차이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이라고 해요. 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이득, 이것을 전문용어로 여러분 뭐 양도 차익이라고도 하고 또는 자본이득. 시험 문제는요, 양도 차익으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출제한다? 이 용어 자본이득으로 출제해요. 그래서 투자의 장점은 보유기간 동안의 소득 이득과 처분 시에 뭐를 우린 자본이득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점. 자, 두 번째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은 또 부동산을 투자하면은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비 또 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돼요.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25회와 27회 시험에 두 번 출제를 했는데 뭐 여러분 한 번은 정답 지문 물었죠. 인플레이션 해치라고 했어요.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해요. 돈의 가치는. 그렇기 때문에 화폐로 표시된 금융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수단이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인플레이션 해지라고 해요.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좀 주의해 두시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에 하나가 낮은 금리로 뭐를 한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여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돼? 대출 금리보다 더 높이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정액 플러스죠. 정액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렛대 효과가 여러분 오른쪽에 그 박스에 나오는데 시험 문제 우선 출제 1순위 또 되겠죠. 그럼 작년 시험엔 여러분 홀 25회, 27회, 29회는요 계산 문제가 출제를 했고요. 27회는 계산 문제와 이론을 섞었는데 하여튼 시험 문제에 단골로 출제를 한다. 자,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릴 때 뭐를 이용한다? 지뢰를 이용하면 쉽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뢰를 우리는 레버라고 하는 레버.
그런데 부동산도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융자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입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지렛대 효과 또는 이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우선은 이 개념도 시험 문제에 우선 자주 출제를 해요. 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인데 반드시 지렛대 효과는 뭐를 이용해야 되냐면요.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은 뭐죠? 차입금. 자, 차입금이에요. 타인 자본. 그래서 반드시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 차입금을 이용을 해야 된다. 자,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하는데, 자, 여러분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총 투자 금액이 5억이다. 5억 중에 3억을 타인 자본 이용하면 내가 투자 금액은 얼마? 2억. 내 돈은 2억이야. 그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하느냐? 자, 여러분 27회, 26회, 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28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던 용어가 부채 비율이라는 용어예요.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다음 주에 또 배워야 될 용어입니다. 부채 비율. 이 자기 자본. 자, 여러분 28회 시험에는요. 이걸로 출제했어요. 지분이라는 용어로. 지분. 그리고 분자는 뭐다? 부채.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인데 시험 문제는요. 부채에 대한 지분의 비율, 분모 분자를 바꿔버렸어. 그런데 뭐가 틀린지 모르는 거야. 분모에 뭐가 들어온지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 이 부채를 뭐죠? 타인 자본. 그래서 여러분 총 투자 금액 중에 타인 자본을 얼마 이용했냐에 따라 뭐가 달라져요? 내가 투자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변하죠? 부채 비율이 변해.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증가할 수도 있고 어떻게 돼? 감소할 수도 있죠. 왜? 타인 자본 얼마 이용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이 부채 비율의 변화를 통해서 시험 문제, 계산 문제는 어느 걸 출제한다? 이걸 출제해요. 지분 수익률. 작년에도 또 요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출제했는데 분모는 뭐죠? 분모는 자기 자본. 여러분 24회와 26회 시험에는 말로 출제했거든요. 말로. 뭘로? 수식 말로 출제했습니다. 지분 투자액. 이 지분 투자액으로 출제를 했죠. 24회 6회는 지분 투자액에 대한 뭐의 비용?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자기 자본에 대한 대가. 바로 뭐를 의미하죠? 세전 현금 수지. 자, 여러분 세전 현금 수지는 세금을 납부하기 전 어떤 세금? 소득세.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 현금 흐름을 얘기합니다. 자, 이 세전 현금 수지는 바로 얘기죠. 순 영업소득. 자,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용어 중에 하나가 순 영업소득, 순수익입니다. 순수익. 순수익에서 뭐를 빼냐? 대출을 받으면은 대출, 타인 자본을 이용하면 대출금에 대한 뭐를? 부채 서비스. 여러분 28회 시험에 또 이 지문을 또 정답으로 물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뭐죠? 원금 플러스 이자. 근데 출제는 뭐를 출제했어요? 이거 이자 지급액으로 출제했죠.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해주면 뭐가 나온다? 세, 전, 현금, 수지가 나와요. 순수익에서 대출금에 대한 부채를 갚으면은 세금을 납부하기 전 현금 수지가 나온다. 자, 이 얘기죠. 자, 이 지분 수익률 구하는 수식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예? 이 수식을 우리가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죠. 이 개념은 우리가 처음으로 24회, 26회 시험에 우리가 개념을 출제를 해요. 자, 그리고 계산 문제가 중요하죠. 예? 이 계산 문제가 시험 문제 제일 이걸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죠, 시험 문제는. 그래서
우리 11회 시험, 그러면 13회 시험, 15회, 15회 추가, 18회 시험, 25회, 27회, 작년 29회. 계산 문제만 엄청 출제를 해요. 지분 수익률, 요 수식을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론으로도 출제를 하고, 계산 문제로 출제하고, 하여튼 제일 중요한 수식. 요 수식에서 시험 많이 나오죠. 예? 또 28회 시험에도 또 개념 물었고, 하여튼 제일 출제를 많이 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개념을 잘 봐야겠죠. 자, 지렛대 효과의 개념. 우리가 12회 시험에 처음 우리가 지렛대 효과 개념 출제하면서요. 이 지렛대 효과의 개념이 우선 우리가 출제를 이렇게 3번 정도 출제를 했어요. 자, 지렛대 효과의 개념도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뭐를 이용해야 된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금액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수익률, 퍼센티지로 따집니다. 자, 수익금 지렛대 효과. 자, 이 수익금 지렛대 효과 12회, 14회 시험은 요 말로 또 출제를 했는데 뭐가 출제했냐? 금액이거든요. 금액인데 시험 문제는 요걸로 출제했어요. 전세금. 자,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갭 투자라는 게 있어요. 갭 투자. 이 전세금을 안고 뭐를 한다? 주택을 매입을 한다. 자, 여러분 전세금이 금융기관에 뭐를 받은 거와 융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전세금이 3억이에요. 이제 매매 가격은 4억입니다. 그럼 얼마? 본인이 투자한 금액 1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전세금 3억을 안고 4억을 어떻게 해요? 부동산 취득을 했어요. 4억에. 그럼 1억만 투자하면 되거든요. 근데 매매 가격이 4억에서 5억으로 오르면 본인은 자기 자본이 얼마? 1억에서 2억으로 늘어나요. 이게 바로 수익금 지렛대 효과입니다. 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괜찮죠. 오를 때는 플러스 효과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이 매매 가격이잖아요. 매매 가격에 대해서 뭐에? 전세 가격. 요즘 뉴스 많이 나오죠. 네?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 뉴스에 많이 나와요. 요게 뭐가 돼야 돼? 높으면은, 요게 높으면은 지렛대 효과가 괜찮아요. 왜? 매매 가격이 4억인데 전세 가격이 3억, 4억에 가까이 가면은 어떻게 돼? 전세, 이게 뭐죠? 전세가율이거든요. 전세가율이 높게 된다. 매매 가격의 80%, 90% 가까이 가면 여러분 투자한 금액이 적어지거든요. 적어지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여러분 이득을 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뭐죠? 요즘 시장 상황이 매매 가격이란 전세 가격 비율이 점점 떨어지죠. 예, 50% 이하로 지금 내려왔죠. 그러면 매매 가격 5억이면 전세 가격이 2억 5천이면은 어떻게 돼요? 자기 돈은 2억 5천 투자를 해야 되니까 투자가 어려워지지. 대출 규제도 많고. 그래서 이게 내려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은 뭐가 나오냐? 깡통 전세가 나올 수 있어. 요즘 뉴스 나오는 깡통 전세는 뭐냐? 여러분이 4억 주고 샀는데 전세 가격이 3억인데 주택 가격이 4억에서 3억으로 내리면요. 전세금과 매매 가격이 똑같죠? 그걸 깡통 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더 내려가면은 손해를 보는 거지. 투자한 사람. 예? 많이 손해보죠? 예? 그래서 전세금도 못 줄 정도로 가면 이제 뭐가 나요? 이제 부실 채권이 발생합니다.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요거 할 때 요즘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분 갭 투자가 바로 요겁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갭 투자 하는 게 바로 수익금 지렛대 효과. 자, 수익률 지렛대 효과. 자, 여러분 수익률은 20회와 27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된 용어인데 여기는 정은 뭐라죠? 플러스. 또 중립적. 그리고 부는 뭐죠? 마이너스. 이 정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부의
지렛대 효과가 있어요. 자, 우선은 이 효과 중에서 우리 지분 수익률은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 자, 그 여러분 교재에 표가 있습니다. 종합 수익률, 그리고 저당 수익률인데, 자, 이제 용어부터 해석합니다. 저당 수익률,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서의 저당 수익률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내게. 그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고, 그러면 이때 종합수익률을 뭐라고 하죠? 종합수익률을 다른 말로 시험 문제는 이걸로 출제하죠. 총투자수익률 또는 총자본수익률이라고 해요. 시험 문제는요, 총투자수익률로 제일 많이 나요. 자, 24회, 26회는 이걸로 출제했죠. 그럼 총투자수익률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투자 금액에 대해서 뭐의 비율? 순 영업소득. 그럼 총투자 금액이 5억인데 순수익이 1억이다. 그럼 5억에 1억이면 몇 프로? 20%가 되죠. 20%, 5분의 1이니까. 그래서 총투자 수익률 개념, 또 시험 문제에 우리 개념을 또 출제를 또 많이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총투자 수익률 말에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또 출제를 하죠. 자, 이때 이런 형태, 대출 금리보다 자기 자본 수익이 더 높으면 투자를 잘 했다. 그래서 투자의 장점은 뭐를 누려야 된다, 여러분은? 요걸 누려야 돼. 정의 지렛대 효과를 누려야 된다. 투자의 장점은. 근데 여기 서로 같았다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같았다 하면 중립적. 융자를 이용하더라도 지분 수익률, 종합 수익률이 같다. 이런 경우는 중립적. 또 이렇게 부동 방향이 반대로 가면은 어떻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오히려 하락해서 대출 금리도 못 감당해요. 이런 경우는 투자 잘못했다. 이때는 마이너스 지렛대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는 뭐를 누려야 된다? 여러분 정의 지렛대 효과. 요걸 누리는 게 장점. 그래서 이 퍼센티지 갖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만약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어떻게 돼요?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다.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뭐를 이용하지 않았다?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타인 자본을 이용을 해야 지렛대 효과가 발생하는데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렛대 효과는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금융은요, 여러분 좀 이따 또 배울 텐데 금융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통받는 거예요. 이 금융 안 받았죠? 타인 자본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금융,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발생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요, 지분 수익률, 이 지분 수익률과 이 종합 수익률은 항상 같게 돼요. 자, 지분 수익률과 뭐는? 종합 수익률은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항상 같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부 비율이라는 용어죠. 대부 비율은 담보 인정 비율인데 꼭 이 용어를 쓸 때는 괄호 안에 뭐를 꼭 써주죠? LTV. LTV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뭐의 비율? 대출금. 여러분 요거는 뉴스나 신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둬야 될 수식이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인데, 자, 부동산 가격이 5억에 대출금이 1억 받았다가 2억 받으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대부 비율이 더 높아지죠. 예? 5억에서 1억에다가 5억인데 2억 받으면은 20%에서 40%로 더 높아지는 거예요. 대부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이전보다 더 많아져요. 대출금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은 이 투자의 이 지렛대 효과가 더 커진다. 시험 문제 요거 지렛대 효과가 더 커진다. 자, 시험 문제에 요것도 한 3번 또 출제를 한 용어. 투자의 지렛대 효과가 커진다. 그리고 또 차입자가 대출금이 이전보다 많아지면
원금 플러스 이자, 이 원리금 상환부담이 또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높아져요.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아지면은 또 채무가 또 뭐가 돼요? 디폴트, 원금 이자를 제때 못 갚는 걸 전문용어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요. 원금 이자 제때 못 갚는 거. 채무 불이행의 가능성이 뭐한다? 또 커져요. 커지면서 뭐가 나타난다?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이전보다 더 커진다. 이 금융상의 위험도 커지는 위험이 또 나타난다. 이 지문 자주 우리가 출제를 하는데, 자, 요 지문은 또 27회 시험에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는 하여튼 시험의 단골이라는 걸 꼭 명심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216페이지에 부동산 투자의 단점이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의 단점을 보면은 1번 지문이요. 이게 27회 시험에 또 정답으로 물었죠. 뭐죠? 여러분, 주식이나 예금 등에 비해서 부동산 투자는 처분을 해서 현금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황금성인데 황금성이 낮다. 여기 2년 전에는 요거 27회는 높다로 출제했어요.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여튼 황금성이 낮다.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자금을 융통받음으로써 생기는 위험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고, 자, 그리고 또 발품 판다고 하는데 시간, 노력 많이 들어요. 부동산 거래 시에 또 중개, 보수, 법적 수속에 따른 비용, 거래 비용도 많이 든다. 단점. 또 규제가 많아요. 이 법적인, 행정적인 규제가 많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황금성이 낮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지문입니다. 부동산은. 자, 그런 내용을 보시고, 자, 여러분 교재 217페이지로 가시면은 화폐의 시간 가치가 나오고 있죠. 자, 이 화폐 시간 가치를 보면요. 현재 자, present value, 여기 번역하면 현재 가치를 뭐라고 한다? PV. 그래서 약으로 씁니다. 이제 앞으로 현재 가치는 뭐다? PV. 자, 현재 돈 1억. 자, 여러분 현재 돈 1억이 5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그럼 5년 후에는 뭐죠? 미래. 미래는 뭐죠? future. future value. 미래의 가치예요. 그래서 뭘로 표시한다? FV. 미래의 가치. FV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1억 원이 5년 후에 미래에 얼마가 될 것인가 하면은 1억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자가 붙잖아요. 이자. 그래서 뭐가 적용된다? 이자율. 이자율을 뭐라고 하죠? 금리죠. 줄여서 금리. 다른 말로. 그래서 이자율을 적용해서 뭐 한다? 우리는 할증. 할증. 예. 할증을 해요. 그러니까 1억보다 많지 뭐. 자, 그러면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자, 여러분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냐? 그럼 1억보다 작습니다. 왜 그러냐? 또 뭐를 적용한다? 할인율을 적용. 할인율을 적용해서 또 뭘 하죠? 할인을 하죠. 할인. 네,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할인.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미래와 현재 가치는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현재 1억 원과 5년 후에 1억 원 하면은 현재 1억 원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와 미래 가치는 다른 개념이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가치를 뭘로? 할인율을 적용해서 할인하면 뭐가 나온다? 현재 가치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 할인율이 높으면, 할인율이 20%에서 30% 오르면 현재 가치는 떨어져요. 서로 어떤 관계? 역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할인율이 20%에서 10% 떨어지면 현재 가치는 뭐다? 높아진다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어음 할인이라고 하죠. 자, 1년 후에 어음을 제시하면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율이 20%와 30% 현재 받는 금액이 다르죠. 20% 이제 할인했을 때 30% 할인했을 때 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현재 가치, 미래 가치를 우선 기본적 개념으로 알아두시고 이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면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다? 단위. 단위는요, 뭐에만? 원금에만 이자를 줘요. 그런데 이자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 복리는 원금에도 이자를 지불하고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계산은 다 현대적 계산은 다 뭐를 계산한다? 복리 계산을 한다. 복리 계산. 자, 여러분이 이제 러시아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넓어요. 러시아라는 국가가. 러시아 국가가 과거에 186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됐죠? 그때 뭐를 팔았냐 하면 알래스카를 팔았어요. 미국에. 예? 알래스카라는 땅. 야, 그때 그 땅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지. 얼음만 있고 뭐 그때 당시에서. 근데 이제 미국에 판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 미국도 그 땅을 사면서 이제 영토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러시아도 사를 때 미국 내에서도 엄청 반대 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네? 가치가 보면은 단순히 거기 해외 자원이 많은 거, 뭐 원유도 있고 뭐 천연 자원도 풍부해서 뭔데 그때는 그런 건 생각 안 했죠, 자원.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의 가치인데 복리로 계산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 준 돈을 복리로 계산했을 때 현재의 가격과 현재 그 앵커리지 가격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더 커? 현재 가격이 거의 5배 이상 더 크더라. 장사 잘한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는 게 복리가 상당히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자 계산할 때 복리로 하면요, 상당히 이게 이자에도 이자를 지급하니까 상당히 단위보다는 더 많은 돈을 이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여기 작년에 출제했었죠. 이자 계산 방법은 뭐를 통한다? 복리를 한다. 복리. 그래서 26회 시험, 29회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복리로 계산합니다. 복리.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 보시면은 자, 연이자율. 자, 예를 들게요. 자, 이자율이 몇 프로? 10%다. 현재 가치 PV가 얼마다? 100원. 자, 현재 가치가 100원이에요. 그럼 1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자, 1년 후에는 100원이 원금이에요. 원금이고 이자가 몇 프로? 100원에 10%. 0.1을 곱해주면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돼요. 자, 그러면 또 100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 곱하기 괄호를 묶으면 1 플러스 0.1이 돼요. 그럼 괄호를 풀면요, 100 곱하기 1은 100이고요. 100 곱하기 0.1은 요거거든요. 여기는 플러스가 뭐다? 이렇게 오는 거지. 괄호를 묶은 거예요. 그럼 얼마죠? 110원이 돼요. 그러면 현재 100원이 1년 후에는 110원이 돼요. 그럼 110원이 다시 1년 후에는 얼마냐? 110원이 다시 1년 후에는 또 원금이 얼마? 110원. 또 이자는 110원에 몇 프로? 10%. 원금 이자를 더해줘요. 자, 또 110원이라는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면 1 플러스 0.1인데 여기서 우선 110원 자리에 요거죠? 110원이 요거 같잖아요. 요걸 대입을 시켜주면은 얼마가 나오냐?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이 몇 개? 예? 하나, 둘이잖아요. 그 두 개 곱해지니까 제곱. 1년 후일 때는 1승이고 2년 후일 때는 제곱이에요. 그래서 얼마? 121원이 돼요. 자, 여러분요,
복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얼마? 요 10원이잖아요. 요 10원의 이자 10%에서 1원이 더 들어온 거예요. 예? 단리 계산하면 120원이 되지만 복리 계산하니까 121원이 돼요. 다시 요거에다 뭐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자 1원이 더 붙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N의 년 후에는 얼마냐? 100원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0.1에 N의 년 후일 때는 이게 N승이다. 원리가 이런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FV는 미래가치입니다. 미래가치, 연이자율, R 퍼센티지, N의 년 후의 미래가치인데 이 100원은 뭐죠? 100원은 현재의 가치 곱하기 1 플러스 0.1은 10% R. 네, 몇 승? N승. N승이에요. 자, 이 수식인데 이때 요 1 플러스 R의 요 N승인데 현재 가치 100원이 N의 년 후의 미래에 얼마의 가치가 되는가 구해주기 위해서는 이 수식을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돼요. 이 수식을 우린 전문용어로 뭐라고 한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의 뭐라고 한다? 내가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내가계수라고 해. 자, 이때 이 미래가치가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인데 이때 요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내가라고 해.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요 수식에서 5년, 자, 현재 주택 가격 3억 원이에요. 현재 주택 가격 3억 원인데 5년 후에 주택 가격 얼마인지 알고 싶다. 자, 요걸 모르잖아요. 5년 후에 주택 가격 얼마인지 알고 싶다. 현재 주택 가격 3억 원인데 5년 후에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뭐를 이용한다? 일시불에 뭐를 이용한다? 네, 내가 계수를 활용하죠. 연이자율 R 몇 년? 5년 후에. 그러니까 일시불에 이렇게 내가 계수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죠. 요 말로 작년 29회 정답지구. 작년 29회 정답지구. 예? 그러니까 예? 현재 주택 가격이 3억 원일 때 5년 후에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를 활용할 수 있다. 그게 정답 작년. 예? 말로 출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해하는지 여부를 말로 출제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선 출제를 잘 합니다. 자, 29회 시험에 정답 지문을 물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한 거고, 이때 PV는 얼마죠? PV는 양변을 뭘로 나눠주면 돼? 요거 빨간 거 일시불의 내가 계수로 양변을 뭐 해줬다? 나눠줬다. 뭘로?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줬죠. 이때 요 수식을 또 뭐라고 하냐? 이 수식을 일시불의 또 현재 가치계수라고 해.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인데 이때 요걸 줄여서 또 뭐라고 하죠?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재 가치계수를 일시불에 뭐라고 한다? 현가계수인데 요 두 수식을 곱하면은 1. 곱해서 1이 나오면은 두 수식은 서로 우리 곱해서 1이 나오면은 역수관계라고 해요. 여러분 2와 2분의 1 곱하면 얼마? 1. 그럼 요 두 수식은 역수다. 하여튼 곱해서 1이 나오면은 두 수식은 역수관계에 있다. 자, 16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습니다. 역수관계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일시불의 내가계수와 일시불의 현가계수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 역수관계에 있다. 자, 여러분 28회 시험에 요걸 출제했어요. 자, 28회 시험에 뭐를 출제했느냐면요. 5년 후에 1억 원. 요거 출제했거든요. 5년 후에 1억 원이
현재 얼마냐? 자, 1 플러스 연이자율 얼마? 0.07, 7%. 연이자율인데 7%. 몇 년? 5년이니까 5승. 그거 1 플러스 0.07을 5승분의 1. 5년 후니까. 할인했죠? 그럼 요걸 계산했더니 현재 얼마냐? 그러면은 요게 얼마죠? 1.07에 얼마? 5승. 전자계산기 1.07 곱하기 1.07 5번 누르면 돼. 그럼 요 값이 얼마 나와? 그러면 요 값이 얼마 나오겠죠? 그럼 요걸로 1억을 요걸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나눠주면은 약 얼마 나오냐? 7,100만 원. 10만 원 이하는 반올림한다. 그래서 약 7,100만 원. 언제? 2년 전 28회 시험 계산 문제로 출제했어. 원리를 묻는 문제. 작년은 말로 정답 물었고 요걸 물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 재작년은 좀 기본 원리를 묻는 내용을 출제를 한 거고, 자 그런데 여러분 기말 돈을요 기말에 불입을 해요. 기말에 불입을 하고 또 기말에 수령을 하고, 하여튼 우리는 이자는 다 뭘로 계산? 복리로 계산합니다. 복리. 자, 복리로 계산하는데 현재 1년 말 기말이니까 자, n은 마이너스 1년 말. 또 몇 년? n년 말. 자, 매년 말에 동일한 금액의 연금 A원을 받는데 A원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매년 동일한 금액의 연금 1,0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걸 계속 은행에 적립을 해 나갑니다. 적립이죠. 자, 여러분 10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은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얼마냐? 이걸 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기적금 가입했을 때 만기돼서 통장에 돈 받아봤죠? 그거 구하는 거예요. 네? 만기됐을 때. 그러면 N년 말에 A원을 은행에 넣었어요. 돈을 넣었는데 만기 넣자마자 만기돼서 바로 찾아요. 이자가 없어요. 그냥 A입니다. 이자가 없어요. 그러면 N-1년 만에 은행에 A원을 넣었어요. 그럼 1년 동안 뭐를 붙어요? 만기될 때까지 1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그럼 A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R에 1승. 자, 이런 식으로 오면은 1년 말에 A원을 넣으면 이자가 몇 년 동안 붙어요? 이자 요거 N년 말에서 1년 말을 빼니까 몇 년? N-1년 동안 이자가 붙어요. 요걸 다 더해준 금액이 바로 N년 말 만기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총 금액. 요걸 다 더해준 금액. 이걸 전문용어로 우리 뭐라고 하냐? 연금의 뭐라고 하죠? 미래 가치. 다 더해준 게 얼마죠? A라는 공통된 숫자를 묶어내면 1 플러스 R에 1승. 마지막에 얼마? 1 플러스 R에 n-인데 요 관로를 풀면요. 풀면 요거고 요거 두 개 곱해주면 요거고 요거 곱해주면 요겁니다. 관로 풀면. 그런데 문제는 이걸 여러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등비수열에 초항부터 N항까지 합구하는 공식에 뭐 계산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계산하고 못 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 이것을 계산한 결론이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데 그것도 암기하시는 분 있어요. 저도 암기 못합니다. 그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연금일 때는 뭘 붙여요? 연금 붙이고 미래가치일 때는 뭐다? 미래가치 개수를 붙이면 돼. 되겠죠? 연금일 때 연금 들어오고 미래가치일 때 미래가치 개수. 그럼 매년 말 연금 A원의 연금의 미래가치 개수를 곱하면 뭐를 구할 수 있다? 연금의 미래가치 구할 수 있다. 이 말인데 문제는 요걸 암기, 교재에 나온 결론을 암기하면 안 되고 원리를 이해해야 돼. 시험에는 원리를 물어요. 몇 년? N년 말까지 안 묻고 보통 3년, 4년을 물어. 3년, 4년. 그래서 시험 문제, 계산 문제 15회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여러분 우리 15회 시험이 등비수열 요거 아예 계산해야 돼. 그거 15회 시험에 출제 그게 가장 어려웠고
그리고 24회 시험 문제 출제된 건 3년까지 출제. 1년, 2년, 3년. 그 계산을, 이런 원리를 가지고 계산하면 답이 나와요. 자, 계산 문제 우리가 2번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요 수식에서 A는 얼마? 요 수식에서 A는 또 양변에 뭐를 나눠주면 돼? 연금의 내가 개수로 양변을 나눠주면 되겠죠. 연금의 내가 개수를 양변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때 또 요것을 얼마로 간다? 이거 용어가 어려워요. 이 용어를 우린 전문 용어로 감채 기금계수. 용어가 어려워서 시험에 또 단골로 많이 출제한다. 2개 곱하면 얼마? 자, 요 두 수식 곱하면 1. 무슨 거죠? 역수관계다. 이러면 연금의 내가계수와 감채기금계수가 역수입니다. 시험 문제는요, 연금의 내가계수의 역수는 연금의 현가계수다. 이렇게, 그럼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출제했죠. 그래서 역수관계 시험 문제 잘 우리가 출제를 합니다. 연금의 내가계수, 감채기금계수는 역수관계다. 역수관계를 잘 이해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16회 시험, 21회 시험, 그리고 29회 시험에 또 역수관계. 그리고 개념도 많이 나오죠. 네? 개념도 우리 16회 시험, 21회 시험, 26회 시험에 또 우리 개념을 또 출제를 또 했습니다. 개념은 뭐죠?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개념은 요 A가 뭐냐? 이걸 구하는 걸 묻잖아요. 자, 이 A를 우리 뭐라고 해요? 여러분 5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매 기간 불입을 하는 적금액이 있어요. 적립금. 뭐를 구한다? 적금액. 뭐를 만들기 위해서? 자, 5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5년 후에 주택 구입자금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연금의 미래가치죠. 5년 후에 주택 구입자금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뭐라고 하죠? 감채 기금 개수다. 그래서 몇 년? 우리 R 퍼센트 몇 년? 5년.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감채기금 개수의 개념을 많이 묻습니다. 자, 여러분 5년 후에 1억 원, 10년 후에 3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여튼 N년 후입니다. N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정기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매 기간 불입을 해야 될 적립금, 적금액을 구해주는 개수를 뭐라고 한다? 감채기금 개수라고 한다. 이 개념을 또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한다. 26회는 정답으로 또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을 해 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프린트 19번 문제 보시면 19번 집은 감채기금 개수는 미래에 사용할 금액 아까 얼마? 5년 후에 얼마? 1억 원 적립하기 위한 매월의 뭐를? 적립금이 적금액이죠. 계산하는데 사용한다. 맞는 지문. 이게 이런 지문을 출제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출제할 때. 그래서 감채기금 개수의 뭐다? 우리는 개념이고 21번 보시면은 정년 퇴직자가 매월 연금의 형태로 받는 퇴직금을 일정 기간 적립한 이후에 달성된 금액, 일정 기간 적립한 후죠. 적립의 동그라미. 후에 달성되는 금액을 산정, 구할 경우에 뭐를 이용한다? 연금의 내가계수. 요거죠. 요거 정기적금에 가입했을 때 만기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이 금액을 구해주는 개수. 연금의 뭐다? 내가계수를 사용한다. 됐죠?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잘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잠시 쉬고 연금의 우리 현재 가치로 들어가겠습니다.